두세 달 전쯤이었나 여러 기술 미디어에서 갑자기 클럽하우스란 앱에 관한 뉴스가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여러 유명인들의 대화에 라이브로 참여할 수 있다는 둥,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이슈지? 개인적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많은 기사가 보이길래 알아보니 아직 앱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고 가입에 초대장까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난리더군요. 궁금하기도 해서 호다닥 가입해보니 뭔가 깔끔한 디자인의 라이브 오디오 네트워킹 서비스였습니다. 가입 후에 먼저 가입해 있던 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도 이게 붐이냐고 2주 전부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기 시작했다길래 뭔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동안 각종 커뮤니티에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구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초대장이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고 앱스토어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당히 폐쇄적인 서비스인 것이 오히려 포모라는 정보와 유행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리 특수로 인한 유행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의 다운로드 수가 폭주하면서 이 플랫폼의 음성 데이터 관리를 하는 아고라의 주식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한 개발자분의 채널에서 이 클럽하우스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보니 재밌는 게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다는 기능이 클럽하우스의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아고라에서 리얼타임 서포트를 하고 오디오를 정리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같은 앱을 만드는 건 상당히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여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라이브 오디오 앱인 라커룸을 인수하면서 라이브 오디오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위터는 클럽하우스의 라이벌로 스페이스즈란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스페이스즈는 클럽하우스와는 발표자 수나 공간에 허용되는 사용자 수, 공개 여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라이브 오디오 룸즈라는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오디오 기능을 구축한다고 밝혔고, 올 여름엔 페이스북 앱과 메신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슬랙 역시 직장의 팀이 즉석에서 복도에서 대화하는 방식을 모방한 기능으로 오디오 기능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다고 했고, 링크드인은 전문가 중심의 대화를 호스팅하는 오디오 기능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도 레딧토크라는 오디오 네트워킹 서비스를 공개했고, 클럽하우스와 비슷하지만 이모티콘을 이용해 스피커에게 반응할 수 있다든지 하는 약간의 자체적인 느낌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레딧은 이 오디오 기능이 Q&A, 강의, 스포츠 라디오 스타일 토론, 커뮤니티 피드백, 세션 등에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위 클럽하우스 클론이라고 불리는 라이브 오디오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는 걸 보면 음성에 기반한 네트워킹이 하나의 흐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1년 전쯤에 이런 흐름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 막 시작되는 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면 유명한 볼거리를 찾아보기보단 여행지에서의 모임이나 이벤트를 찾아보는 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 팬데믹으로 위기를 맞게 된 여행자 커뮤니티 서비스인 카우치서핑의 이벤트 탭을 보면 여행자가 많은 도시에서는 카우치서핑 여행자 모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벤트에 가서 여행자들을 만나본다든지 아니면 미덥닷컴 같은 이벤트 검색 사이트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언어 교환 모임을 가서 현지인이나 여행자들과 만나서 노는 게 여행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여행지에 관심 있는 주제의 컨퍼런스나 행사가 있으면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고 그때 든 생각은 그 수많은 모임과 이벤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미덥닷컴에서 찾아보니 더 이상 열게 되지 않게 된 이벤트들도 많았지만 또 상당수의 이벤트들은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지에 안 가고도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니 하고 호기심에 여러 이벤트들에 접속해봤습니다. 대부분은 줌을 통해 열리더라고요. 어쩌면 그 지역까지 가지 않고서도 방구석에서 해외 이벤트들을 갈 수 있는 거니 비용이 엄청나게 적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과연 내가 그런 이벤트에 참석하는 경험과 비슷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임이나 이벤트 말고도 온라인으로 전환된 많은 수업, 강의 등을 통해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온라인으로 화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험은 상당히 재밌긴 했습니다. 너무 멀어서 시차가 힘들지만 않으면 방구석에서 세계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죠. 하지만 줌이란 화상회의 시스템의 특성상 많은 경우에는 이벤트 운영하는 측에서 서로 간의 매너를 위해 카메라를 켜두는 것이 룰이었고, 그렇게 얼굴이 계속 촬영되면서 온라인으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오히려 피로감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집에선 보통 편한 차림에 편하게 있게 마련인데 줌 이벤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아무리 집이라도 옷도 어느 정도는 챙겨 입고 보이는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클럽하우스와 같은 라이브 오디오 네트워킹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온라인 라이브 네트워킹에서 화면이란 요소를 뺀 게 더 흥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클럽하우스 모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주제로 얘기하는 방에서도 어떤 분들은 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오디오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는 편하게 참여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화면으로 계속 찍히고 있다면 그러기 힘들지 않을까요? 줌으로 여러 회의나 수업, 강의 등이 대체되면서 도중에 고양이가 뛰어든다든지 가족이 등장한다든지 하는 돌발 상황이 유머짤로 도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웃고 넘어가면 다행인데 당황스럽고 불쾌한 상황도 있겠죠. 화면에 내가 나오지 않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편하게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클럽하우스를 처음 가입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클론이 엄청 등장하는 걸 보면 확실히 오디오에 집중한 라이브 네트워킹 서비스는 유저들이 반응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클럽하우스 서비스 자체는 보안 이슈도 있었고 다운로드 횟수도 한창 흥하던 2월 대비 둔화된 증가세를 보인 걸 보면 다소 주춤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라이브 오디오 네트워킹이라는 형식 자체는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방식의 플랫폼은 요즘 너도 나도 얘기하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리스였습니다.